안녕하세요. 한세번? 한세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준비했나요? 요즘 복지제도 논의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예, 지금 서울 보궐선거에 나온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두었다는 데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전 학생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당시 양당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복지의 대상 선정에는 옳고 그름보단 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소위 선별적 복지라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전 국민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가 언제부터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온 영국에서 처음 복지제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복지제도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복지제도는 영국의 진보 정권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태도로 볼 때에는 당연히 영국의 진보 정권에서 최초로 복지제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보수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후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복지 제도를 폐기하였어요. 그리고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 사회보장 제도 등을 도입하였는데 이 비스마르크 수상도 보수주의자였어요. 의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과거 유럽에서는 어떤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이 더 복지제도에 적극적 과거 보수주의는 권력자들이 공동체 내세에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반대로 진보주의인 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도 자신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지제도만을 가지고 보면 과거의 진보주의적 입장이 지금의 보수주의적 입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라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라도 사회에 정착하여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형성이 되면 그 이데올로기에 대항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처음의 진보적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 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진보적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하게 관찰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진보에 대항해서 새로운 진보가 생기면 기존의 진보는 당연히 보수가 되는 거네요. 기존의 보수에 대항해서 더 심한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극단주의적 경향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나치즘과 파시즘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탄생과 소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역사적으로 생긴 이데올로기는 아주 많지만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가 탄생을 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전통적 보수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진보적인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더 진보적인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입니다. 또 초기의 자유주의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한 갈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합친 형태의
현대 보수주의로 발전하고 다른 갈래는 보다 진보적인 현대 자유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사회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산주의가 한 갈래이고요. 나머지 두 갈래는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공산주의는 한때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의 절반을 점유할 정도로 커졌지만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고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지금 유럽에서 주류 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소멸이 마치 해결의 변증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런 흐름과 별도로 아나키즘, 나치즘, 파시즘 등이 생겼고 최근에는 환경주의와 페미니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고 변형되고 소멸되면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시대적 혹은 지역적으로 변하고 반대의 이데올로기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재의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데올로기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갈수록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예정이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 끝낼게요. 안녕! 안녕!